사람들은 말한다. 떠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는 곳이 섬이라고. 생활의 조건들이 바뀌고 먹고 사는 일의 바탕이 바뀌는 육지와의 삶과는 무관하게 섬을 숙명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독거도 사람들. 사람의 흔적이 소멸돼가는 섬에 남아 독거도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정을 넘긴 지 벌써 4시간째. 물때에 맞춰야 하는 바닷일은 밤낮의 구별이 없다. 바닷가 바위를 닦아내는 이 개닦기 작업은 독거도 사람들이 겨울을 나는 통과 의례이자 매년 미역 농사의 시작. 100년 넘게 변하지 않는 독거도의 겨울 풍경이다. 힘든 것이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지만 이거 이 참 농촌 같으면 이게 농촌에 모내기 한다는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그 육지에서만 참 낮에만 하고 밤에는 쉬잖아요. 그 해당에서는 또 물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바위투성이 무인도는 미역 포자가 자라는데 더없이 좋은 생존 조건. 섬 사람들에겐 내딛는 발끝이 생과 사를 갈라놓기도 하는 고단한 일터다. 갯가의 바위를 닦아내는 갯닦기는 음력 12월 보름살이부터 2달 가까이 이어진다. 바닷물에 떠다니는 미역포자가 잘 달라붙도록 다른 해초들을 모두 닦아내는 청소 작업인데 이런 청소를 해줘야만 다음 해 질 좋은 미역을 얻을 수 있다. 해조류 중 가장 밑에 자리 잡는 것이 미역이어서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 때만 이 갯닦기 작업을 할 수 있다. 순천에서 조현무 씨 부부가 들어온 날, 모처럼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린다. 10년 전 순천으로 이사간 조현무 씨 부부는 갯닦기를 해야 하는 1, 2월은 독거도에서 나고 있다. 엄마 누구한테 속았고 나 처음에 그 염소 내고 그래서 갯닦기 작업을 하는 2달 동안 지내려면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빈집 손질부터 해야 한다. 순천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지만 3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여간 빠듯한 게 아니어서 조 씨 부부는 미역 농사를 포기하지 못한다. 이제 그 전에도 하던 거고 이제 힘은 들어도 또 여기에서 이제 또 해야지 애기들도 학비도 마련하고 또 애들 때문에 또 여기서 미역 같은 걸 해야 또 애기들 공부도 개추 그래야 되니까 힘들어도 해야죠. 전화 없지. 그날 밤 빈집 청소를 마친 부부는 미역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성주 제를 올린다. 10년째 놓지 못하는 겨울철 뜨내기 섬 생활. 아직 오늘 저기 이제 우리가 여기 아줌마 집에서 우리 집이 이제 없어갖고 아줌마 집에서 좀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좀 돌봐주시고. 비록 힘은 들어도 이렇게라도 지킬 수 있는 갱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어쩌든지 좀 도와주세요. 얼른 와라.
개닦기 작업은 마을 사람 모두의 공동 작업인 것 같지만 실은 갱번이라는 각자의 할당량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 독거도의 미역갱번은 육지의 농토처럼 대대로 물려주는 재산이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분가를 하는 자식들에게 독거도 아버지는 갱번의 일부를 물려줬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큰아들이 나머지 형제들과 갱번의 수입을 공동 분배했다. 본 섬에서 떨어진 무인도에 자신의 갱번이 있는 경우는 조현무 씨처럼 이렇게 10일씩 텐트를 치고 생활하기도 한다. 여기는 이제 무인도 가지고 갱번을 닦으려면은 이것이 최소한도 일주일에서 10일. 날이 좋으면은 한 일주일, 나쁘면은 10일. 텐트 쳐놓고 추우니까는 뭐 부부간에 오면은 둘이 딱 보듬고 자고 그러나면은 안 추위를 못 이겨. 없는 정도 생기고. 참, 어찌 보면 참 멋있는 생활을 갖다 배는데 우리들은 고달픈 생활이지. 진독은 조도 앞바다에 빡빡하게 들어찬 섬. 그 새떼 같은 섬 대열에서도 한 발짝 벗어난 망망대해에 독거도가 있다. 80년대 초까진 30여 가구가 그럭저럭 마을을 이루며 살았지만 20년 새에 주민수가 3분의 1가량 줄었다. 도움의 손길은 늘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땅. 섬 사람들에게 봉화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생명의 끈이었다. 여객선도 전화도 들어오지 않던 시절, 환자가 발생하거나 이웃섬에 도움이 필요할 때 봉화에 불을 지피면 인근 큰 섬에서 선박이 출동하곤 했다. 목포에서 제주로 가는 물목인 이 바다는 한때 추자도 멸치 파시와 흑산도 조기 파시를 오가는 선박들의 주요 항로였다. 파시철이면 독거도 사람들은 섬을 지나는 어선들에게 나무 땔감이나 물을 내다 팔아 섬에선 쥐기 힘든 현금을 만들곤 했다. 파시가 한창이던 70년대나 지금이나 독거도는 나무 땔감으로 겨울을 지핀다. 30년 세월 동안 섬만 그 자리 그대로다. 사과, 잘게 어만서, 한 다발에 어만서 이런 저게로 살아서 가면 그놈을 이제 팔아서 이제 식량도 팔아먹고 부익도 사 먹고 생계를 좋아서 하지. 많이 해서 막 저다가 재놓고 팔고 그랬지. 그런 때만 해도 그놈을 팔아놓으면 쌀, 저 많이 팔아서 못 해놓으면 가실에 진도 가서 쌀 한 두서너 마리씩 팔아다 놓으면 부재가 안 불어요. 겨울을 날 땔감과 식량만 있으면 흡족한 섬 생활. 그러나 자식들은 이 섬이 답답하다며 모두 떠나고. (97년) 겨울 개닦기 갱번에 나가던 할머니가 쓰러지면서 70생에 안인배 할아버지의 섬 생활은 더 고독하고 남노하다. 쓰러진 할머니를 곧바로 대처의 큰 병원에만 데려갔더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진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 섬에 사는 것이 가장 서러울 때는 몸이 아플 때다. 부엌에 들어가서 내가 식사를 하기 싫을 때, 술 한 잔 먹고 하기 싫을 때는 참 술 한 잔 먹어놓으면 부엌에 밥할 생각이 안 나. 하기가 싫어. 그렇게 그냥 그대로 자고 술집에 들어가서 방에 와서 책 남겨서 사진이나 보다가는 그냥 술집에 시크릿 잠자면 그대로 그냥 손에 놔두고 잠자보고 불 써놓고 잠들어고 그냥 잠자보고.
섬에 살아서 받아야 했던 서름. 덕거도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서름들이 한 움큼이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도 거리가 없다. 16명 인구 중 2사람만 빼놓고 모두 노인들. 섬은 더 이상 밀려갈 곳이 없는 황혼의 섬이 되고 있다. 호토티가 찾아오는 맥주의 계절. 이 따뜻할 때가 맛있어. 섬의 유일한 농사 풍경이자 안악들의 주전부리감인 보리탕이 시작된다. 경사가 심하고 바람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덕거두에도 한때 2만여 평의 농토가 경작됐고 30년 전만 해도 보리와 고구마는 수매를 할 정도였는데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면서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다. 저 탈곡 하나 샀었어요. 우리가 탈곡계 여기는 막 발로 밟아서 버리 걸치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거 사갖고 이 동네 버리를 다 텄었어요. 이렇게 아빠가 다 치고. 그래야 그놈 좋게 해서 뭐도 저도 농협에다 판매로 내고 고구마도 많이 심어서 썰어갖고 그것도 농협에다 뭐도 이제 내면 거기서 철부도선이 와서 쓸어갑니다. 여기 와서. 덕거두 같은 바위섬에서도 보리며 쌀 농사를 지었던 시절 세상에서 가장 윤기나게 돌았을 방앗간 원동기다. 디딜방아를 놓지 못한 대부분의 덕거두 사람들은 수학철이면 면 소재지에 있는 이 방앗간에 와서 탈곡을 해갔다. 손으로 원동기를 돌리고 벨트를 연결해 사용하는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낡은 방앗간이 돼버렸지만 원동기 한 대 가격이 도시에 있는 고급 집 한 채 값과 맞먹고 방앗간 하루 수입이 공무원 월급보다 많았던 화려한 시절도 있었다는 마지막 남은 원동기 주인. 그때는 아마 내가 제일 부자단 자부심 갖고 살았죠. 하루 벌면은 한 시간에 보리 한 2가마, 3가마를 깎아내는데 그때 싹이 보리 가마당 단말을 1가마를 하죠. 네, 싹을 3대씩 뜯는데 한 시간에 9대 뜨면은 10시간을 작업했다 그러면은 90마디죠. 90마디면은 그것이 5통 말로 해서 하루에 2가마는 그때 번 거죠. 마지막 남은 원동기 방앗간은 올봄을 넘기지 못하고 멈춰버렸다. 36년간 이 기계를 만졌던 이원영 씨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군가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소멸해 간다. 사람이 떠나면 섬의 역사도 이 바다에 묻히고 말 것이다. 막 자라기 시작한 미역 포자가 갯가를 덮어가는 5월. 미역 농사의 2번째 작업인 물 뿌리기가 한창이다. 미역은 씨앗인 포자가 물속에 떠다니다 갯바위에 붙어 자란다. 막 자라기 시작한 미역은 햇볕에 노출되면 그대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봄볕이 따가워지는 4월부터 7월까지 하루 서너 시간씩 바닷물을 뿌려줘야 미역이 말라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른 아침 미역 물 뿌리기 작업에 나선 원재 씨 얼굴이 어둡다.
갯일을 하는 동안 바위에 매달아 놓은 선박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다. 다행히 이 바닷물길을 눈 감고도 훤히 읽을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찾아내긴 했다. 배를 찾느라 반시간 섬을 돈 만큼 미역 물 뿌리기가 늦어진다 생각하니 원재 씨 마음은 급하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배를 찾느라 평소보다 조금 늦게 왔더니 미역줄기 곳곳이 잘라져 있다. 섬을 찾은 낚시객들이 재미삼아 미역줄기를 뜯어가 버린 모양이다. 주민들이 어느 물때 낚시객이 와가지고 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덕고도 미역 한 무시 금 10돈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알리 없는 외지인들이야 재미삼아 한 일이겠지만 미역 농사가 전 재산인 덕고도 사람들에겐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아침, 섬에 딱 2명 남아있는 젊은이 중 한 사람, 대성이도 부지런을 떨어본다. 대처에 나가 번듯한 직장 잡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짐짓 모른 채 섬에 남아있는 대성이. 지금 전에 여가 있어봤자 뭐 결혼식을 제대로 하겠어요. 뭐 여가 뭐 여가 있으면 처음에 많이 남생겨라 왜 싫었기도.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독거 여가 뭐 솔직히 미역 끝나고 뭐 할 것이 하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생전 처음 보는 디지털 카메라에다 난데없는 설계도까지 모처럼 육지바람 쏘이는 덕거도. 저 아저씨 없나 먹은 것이 먹거리 큰가 그러니까 못해서 전기공사 관계자들이 드디어 찾아왔다.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던 전기공사가 드디어 시작된 것. 육지와 도서가 이렇게 참 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게 낙후돼 있다는 것 자체를 저도 많이 돌아다녀보고 외국도 다녀봤습니다만은 이런 데는 처음 와본 것 같은, 꼭 다른 나라에 와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현지 조사를 마친 전기업체 직원들이 돌아가고 마을 주민들은 조촐한 잔치를 벌였다. 현재 독거들은 태양열 전지에 의지해 생활하다 보니 겨우 전기불만 켤 정도. 그것도 밤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만 전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제품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다. 기분 좋은 축하연이 밤늦도록 이어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 시간. 그 흔한 텔레비전 하나 없는 이 적막함이 섬 할머니의 유일한 밤동무다. 그런 타임을 느껴요. 게임을 뛰다 보면은 그러더니. 물빛이 점점 깊어지는 7월. 미역 따러 나갈 배를 띄우느라 부산하다. 여름은 미역 농사의 수확기. 봄볕을 받고 잘 자란 미역을 채취하는 미역 농사 3번째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미역 따기는 모든 작업이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처에 나가 있는 자식들도 휴가를 내서 찾아올 정도다.
독거도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갱번은 평균 10군데 정도. 미역 따는 데만 얼추 한 달 넘게 걸린다. 한 시각이 아쉬운 때 모든 일에 열성적인 여성자 이장님은 아예 물질에 나서고 80이 넘은 아닌데 할아버지까지 갱번에 나섰다. 독거도 미역이 돈벌이가 된다는 소문이 돌던 한때는 갱번을 빌리려는 외지인들도 심심찮게 있었는데 요즘은 물어오는 사람도 없다. 외롭다고 무지하게 힘이 차서 이거 죽고 살고 내 한 짐을 짊어지고 빼짝빼짝 가봤던들 몇 가닥 널지도 못하고 또 안 하자니 안 할 수도 없고 이 땅에 사면서 참 너무한데 또 안 하고 놀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고. 어부가 떠난 빈 바다 위로 해가 돌아오듯이 모든 것들이 돌아오는 시간. 그러나 섬을 떠난 사람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독거도는 힘겹게 또 하루를 넘긴다.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선 켜지 않는 전기불이 켜졌다. 태양열 전지로 모아진 배터리와 경운기 동력 엔진까지 동원해 겨우 불을 밝힌 여름밤. 오후부터 시작된 미역 말리기 작업이 밤늦도록 이어진다. 지금은 이렇게 큰 등도 있고 한데 전에는 띠까는 등에다가 불 써갖고 배도 안 해. 그런데 그런 것에다가 해갖고 다 우리가 미역도 넣고 다 그러고 살았지 어쨌더라고. 햇볕이 강할 때 미역을 말리면 미역이 익어버려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독거도 사람들은 늦은 밤과 아침 시간에 미역 말리기를 한다. 바닷가 바위에 붙은 미역을 직접 뜯어 말리되 강한 햇볕을 피할 것. 이것이 김, 전복과 함께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독거도 미역이다. 양쪽 면이 골고루 마르도록 미역발을 넘겨주는 수고도 감수해야 하는데 손이 부족한 섬에서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그전에는 내가 벌어먹었지. 경보에서 둘인데 이 몸뚱아리에다 이렇게 둘 달매놓고 저런 발쪽에다 매놓고 여기다 매고 그래갖고 미역 비먹었어 내가 옛날에는. 이제는 못 하겠어. 거센 파도 속에 자라 오래 끓여도 풀어지지 않는 데다 무게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가 20가닥 한 못에 최고 80만 원을 웃돌지만 수확과 동시에 대부분 도시에 팔려나간다. 비바람을 몰고 다닌다는 갯강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 아니나 다를까 파도가 거세진다. 마땅한 선착장 시설이 없는 독거도 사람들은 태풍이 불면 배부터 챙겨야 한다. 섬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배는 또 하나의 삶 그 자체다. 인양기가 없다 보니 경운기 동력을 연결해 배를 끌어올린다. 강도가 약한 태풍은 그나마 이 정도지만 강한 태풍이 오면 배를 타고 1시간가량 나가서 접안 시설이 있는 인근의 큰 섬으로 배를 대피시켜야 한다. 생활비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고기를 잡던 어선은 섬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조도로 다시 배를 돌려야 했다.
그 친척집이나 이렇게 친척집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여관 같은 데서 그냥 주무시고 태풍이 끝나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파도가 또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는 태풍이 한번 불면 적어도 한 3, 4일 정도 후에나 파도가 자니까 그 동안 밖에서 있다가 이렇게 파도가 자고 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일년에 몇 차례 어김없이 맞닥뜨리지만 태풍은 늘 예고 없이 복병처럼 찾아온다. 섬 사람들에게 태풍은 삶과 죽음의 경계. 진도 팽목항에서 조면도 사이에 있는 이 장족소로는 특히 물길이 산악기로 유명한데 이 물길에 강돈숙 할머니는 남편과 시동생을 한꺼번에 묻어야 했다. 그럴 줄을 모르고 이제 그런 데는 풍선을 타고 다녔어라. 지금 말이야 객선 무엇이 아니고 풍선을 타고 가서 이제 풍선 타고 가서 이제 날 좋게 이제 올라가 했는데 이제 오긴 안 하고 지금은 전화나 있어. 그런 때는 전화가 없었죠. 어쨌더라. 날이 좋은 게 이제 날 좋은 게 이제 오늘나 오겠다 안 그래. 죽었다고 세상에 그 정보를 갖고 배가 왔어. 남편과 시동생을 한꺼번에 삼킨 바다를 눈앞에 두고 평생을 가슴에 못질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섬 안악의 운명이다. 진독은 팽목항 옆의 작은 포구 서망항. 부모상을 당하고도 굳은 날씨 때문에 섬으로 들어갈 수 없는 육지의 자식들이 섬 고향을 바라보며 죄를 올리던 곳이다. 큰 다리가 놓여지고 섬들이 이어지면서 이런 풍경이 사라진 요즘에도 독거도는 여전히 고립무원으로 떠있다. 소슬바람 따라 독거도 사람들도 한숨을 돌리는 가을. 힘든 미역 농사 일은 그런 대로 마무리됐고 또다시 내년 농사를 준비할 때 대나무 발을 만드는 일은 남정네들의 몫이다. 그래야 휘발유가 나오든지 말든지. 아이고 휘발유가 들어가서 고라니 노래통에 가서 살짝 건드려. 갯가 바위에다 미역을 말리다가 대나무 발을 이용하면서 미역 크기가 일정해져 상품 가치가 더 높아졌다. 그런 때는 근대로 포게 이렇게 두껍게 놓으면 살을 몰려야 팔았어. 살 먹고 와서 근대로 포게. 그럼 막 속에서 끈끈 앵키고 썩고 막 이랬어. 그래야겠는데 이게 아주 우리가 불편하고 생활하기가 곤란하더라고. 그래갖고 연구를 한 것이 어찌냐면 우리가 그 대발장 이것을 엮고 그때는 어찌냐면 진발장으로 해봤거든. 진발장이 이제 안 봤을 게 뜬 것은 요만서 가거든.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갖고 이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 될 성분에 이것을 한 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하자. 대를 한번 엮자. 그래갖고 대를 전부 비다가 대발장이 다 지금 어디가 많이 쓸 거야 얘들이. 엮어갖고 할게 그렇게 좋아. 그러나 섬의 노동력이 빠져나가면서 요즘은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면 미역농사 성공한 축에 든다. 특별히 돈 들어갈 일이 없는 섬에서 이만하면 노부부가 한 해 생활하기엔 부족함이 없는 수입이나 밥벌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섬은 젊은이들에게 그저 암담한 미래일 뿐이다. 마을 비상벨이 울리더니 불이 났다. 이장님 집 위에 있는 이금재 할머니 집. 할머니가 잠시 목포에 다니러 간 사이 대신 아궁이 불을 지펴주려던 것이 화근이었다. 불길이 거센 데다 바람마저 강하게 불어
불이 나고 1시간이 넘도록 접근조차 못했다. 불이 난 지 2시간 만에 취재진까지 나서서 불이 마을 전체로 번지는 것은 겨우 막아냈다. 마땅한 소방시설이 없는 데다 물사정마저 여의치 않아 마을 사람 모두가 양동이로 물을 날라야 했다. 독거도에서만 3년 새 벌써 3번째 화재. 인근 큰 섬에서 진압 장비와 인원이 도착했을 땐 이미 재만 남은 상태. 초기 진화용 펌프조차 없는 독거도 같은 외딴 섬은 불이 나면 모두 타버릴 때까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저번에 사고 났을 때 상도 넷째 타면서 좀 폭발해갖고 알았어. 그만해. 가슴만 타지라고 이전에 어른들이 이거 지음수로 애기 떼가는 애기들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집이 이제 요 모양 돼서 갈 때도 올 때도 없고 애기들 한 방에 나오고 싶어도 오도 못하고 집이 없을게. 그래 제일 생각이요. 그러고 그냥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제 이리저리 어떻게 세월을 이해한 게 밥 먹고 요만치라도 살고 있지. 참 가슴이 막 아파갖고 죽을라 살았어. 내가 몇 달간 집탑을. 안악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자식들을 앞세운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못해서야 6, 70년대 모습이겠지만 섬 안악들은 인이 박힌 일이다. 상수도 시설 같은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은 모두 꿈 같은 얘기. 손이 많이 가는 제수 음식도 모두 자급자족해야 한다. 여기는 명절이 돌아와도 저 상점도 없고 그래서 미리 다 좋게 해놔야 아그들이 명절 때 와서 먹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짓고 있어요. 태풍이 불지 모르니 오지 말라고 당부했으면서도 차마 걸을 수 없는 것이 명절 음식. 섬 어머니의 마음이다. 남 건들더라. 손주들 먹이고 자식들 싸주는 만큼만 한다고 해도 떡지는 데만 한나절. 자식들 오고 딸도 오고 아들도 오랄게 다 애기들 이제 미키려고 다 설평 같은 거 하려고 다 이제 절구에다 뻗어갖고 설평 같은 거 하지라. 어차피 할 수 없어. 뭐 어디 뭐 기계도 없고 다 손으로 어차피 뻗어서 설평을 해야 될게. 그래도 자식들 위해서 더 뻗지. 뭐 자식들 안 오면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절구를 뻗어서 손도 아프고 그러는데 하겠어. 못하지. 모처럼 폭우가 사람들 소리로 소란스럽다.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고 외진 섬. 그래도 고향이라고 명절이면 꼬박꼬박 달려와주는 자식들이 있어 섬은 외롭지 않다. 얼리다 터져갖고. 전기 공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전기 들어오면 사용하라며 텔레비전까지 사오는 자식들이다. 그날 오후 마을 복판에 버티고 있던 팽나무가 잘라진다. 더 빼봐. 되겠다. 우물가에 쓰러질 것처럼 버티고 서서 마냥 불안했던 팽나무. 젊은 자식들이 나서니 1시간이 못돼 쓰러지고 만다. 섬은 젊은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지천이다. 배를 갖고 있는 대성인애로서는 차례상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이 뱃고사. 내년에도 미역 농사 잘 되기를 기원하고. 좋은 말이. 그러지. 처음 그러지. 성묘를 마친 자식들이 다시 삶의 터전으로 떠나면 섬엔 또다시 늙은 부모들만 남는다.
자식들이 떠나면서 섬의 학교도 문을 닫았다. 학교가 폐교된 지 올해로 8년째. 섬에 살아도 자식들만큼은 반듯하게 키워보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자신들의 손으로 짓고 세웠던 학교가 문을 닫던 날, 사람들은 비로소 섬에 산다는 것을 실감했었다. 함대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함대 7항. 그 함대가 쫙 덕후도 와가지고 그 배 타가지고 저 인천항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인천항에서 서울로 갔죠. 서울 가갖고 그 동북국민학교에서 그 초청인을 했으니까 아마 청와대하고 또 거기 뭐예요? 방송인데 무슨 MBC인가 KBC인가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시절 맨 처음 서울을 단체 방문하면서 받은 기증품을 30년이 넘도록 사용해야 했던 낡고 볼품없는 학교였지만 그 시절엔 아이들의 희망이 있었다. 무성한 자풀 너머로 가까스로 버티고 선 아이들의 교실. 이 텅 비어가는 섬을 고향의 이름으로 붙잡고 있는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있다. 섬의 겨울은 불편한 것 투성이다. 고된 바닷일로 늙은 몸은 성한 데가 없어 더욱 고단한 겨울. 때문에 매일 보던 풍경이 아주 흐릿하게 보입니다. 특히 지금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싫어서 섬 생활을 고집하고 있는 강돈숙 할머니의 유일한 바람은 올겨울도 자식들 걱정 안 끼치며 건강하게 나는 것.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가치를 창출하는 내가 고랑자 돼갖고 안 죽고 어찌라고 살거라. 어째서 이라고 살거라. 놈한테 못할 일은 내가 이만치 살아서도 안 해봤어요. 놈한테 좋은 일만 했지. 그랬는데 이렇게 안 가. 저 세상으로 가야 한지 하지. 마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독집. 태어나면서 질긴 목숨을 부여받지 못한 어린 생명들은 무덤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항아리에 묻거나 돌무덤을 만들었다. 변변한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섬은 예나 지금이나 삶과 죽음이 나란히 문지방을 넘는다. 자식들 짐 안 되게 죽음만큼은 못해서 맞고 싶다는 독거도 노인들. 자식들로 봐서는 육지서 죽어야 할 건데 여기서 돌아갔으면 어디서 사람 땀을 어찌가 하겠지요. 어디서 사람 사와야 하고 또 날 좋을 때 죽으면 모르지만 날 고칠 때 못하면 누가 얻어가도 못하고 어찌가 하겠지요. 그것이 제일 생각이요. 이건 늙어놓은 게라 죽을 일이 제일 생각이라. 독거도에 더없이 반가운 손님, 병원선이 찾아왔다. 의료시설이 전무한 섬 주민들에게 2달에 한 번씩 들르는 병원선은 유일한 의료시설이자 문명의 혜택. 태풍이라도 불라치면 4달에 한 번 진료를 받거나 대처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독거도 노인들은 웬만한 병은 꾹 참는 게 상책이다. 숨이 많이 차세요? 숨소리 색색 할아버지 젊으셨을 때 결핵약 좀 드셨어요? 결핵약? 네. 안 드셨고요. 지금도 담배 피우시나요? 할머니를 먼저 보낸 후 담배 맞는 안인배 할아버지는 담배를 줄이란 권유를 받았고 바닷일에 농사일에 등 펼 새 없었던 할머니는 등이 펴지지 않아 고생도 했지만 도톰한 약봉지를 받는 것만으로 섬 노인들은 든든하다. 저희들이 와가지고 뭘 해결해 드린다기보다는 그때 잠시 여기 와서 해가지고 신세 한탄 들어드리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할머니들이 와서 자기들이 아프다는 걸 호소하시는데 자식들한테 하면 미안하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말씀하시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할머니들한테는 위안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받아간 약봉지로 2달을 견뎌야 한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혜택마저 받을 수 없는 섬. 그러나 이 섬이 독거도 사람들에겐 지상에서 가장 편한 삶의 안식처다. 갯닦기를 마치고 돌아온 겨울밤. 이장님 네 모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만 사실 냉전 중이다. 섬에 남을 것인지 대체로 나갈 것인지 더 나이를 먹기 전에 결정하라는 어머니의 채근에 26 총각 은중이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평소 혼자 있을 때는 조용하거든요. 말 동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서 젊은 분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말 상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 그냥 자연히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립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한번 나가면 아무래도 친구들하고 접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마음이 밖에 있는 것 같죠. 붕 떠서. 그러니까 여기가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날씨가 궂은 날 갯일을 나설 때면 고등학교까지 나온 목포 생활이 더 생각나 은중이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이다. 어머니로부터 한 발짝 떨어지고 싶었는지 은중이 불어 돌아가 보기도 하는데 이런 마음을 놓치지 않는 이장님, 더 힘을 내 뛰어본다. 28살의 시집와 평생을 바친 미역농사. 남편이 떠난 후 이장일까지 겸하느라 몸은 몇 곱절 바빠도 여성자 이장님은 아들 은중이가 자신처럼 이 섬에 남아 이 갯가에서 미래를 찾았으면 한다. 나는 가장 우리 독호도가 나의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 독호도는 나는 조금 힘들 때는 그래. 독호도는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항상. 떠날 수 없어 눌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켜야 할 희망이 있어 섬은 아직 신선하고 경건하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